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법수종입니다. 이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언제쯤일까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하니까 이제 핵실험이 남은 것 같죠? 레드라인일까요? 우리도 요즘 원자력 때문에 조금은 소란스럽습니다. 그동안 원자력 발전을 지지해오던 교수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값싼 전기를 통해서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을 졸속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울러 수기되지 않은, 깊게 논의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 부담의 증가, 전력 수급의 불안정, 산업 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 유출 등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왜 원전을 전면 폐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에 따른 방패장, 폐기물 관리 등을 감안하면 비용이 그렇게 쌀까요? 그러면 후쿠시마, 체르노빌 사태를 보면 사고 시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 아닙니까? 그동안 왜 국민들과 함께 숙이지 않으셨어요? 논의치 않으셨습니까? 혹시 전기값과 에너지 안보 위기를 얘기하면서 다른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교수님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 연결해서 보수 야당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대북정책 전환과 추경심사에 대한 상당한 거부 행사를 좀 하고 있죠.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전화 연결해서요. 북한 ICBM 대륙간 탄도탄 도발에 대한 이례적으로 강경한 대응 모습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부와 4부에서는 팩트 정면 승부 출면 시간이죠. 북한이 쏘아올린 ICBM 화성 14형 진짜 ICBM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가짜는 아니겠죠.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와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예, 그동안 우리나라의 안보와 산업화를 이끌었던 보수. 이 보수가 지금은 야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야당도 두 갈래 길로 나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래서 오늘은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과 함께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 그리고 추경심사와 국회 일정 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요즘 어때 좀 바쁘십니까? 예, 요즘 여러 가지 일정이 많습니다. 예, 어제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 발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미 양국 미사일 대응 무력 시위를 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북한이 ICBM 발사할 거는 예상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핵실험도 한두 차례 더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미 예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좀 너무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좀 차분하게 이 상황을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ICBM 발사의 가장 큰 목적이 두 가지거든요. 이제 한미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또 이제 한국 내에서는 여야 갈등, 남남 갈등을 심화시킨다. 이런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또 남남 갈등을 예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서로 차분하게.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은 보수 쪽에서는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냐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는 또 정치 공세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좀 낡은 과거 정치 패턴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미 간의 갈등 심화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북한이 남한 정부와 함께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대북 정책, 경제 협력 같은 걸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상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한미 간의 갈등을 부추기려고 미사일 도발을 했다. 이 맥락은 조금 어긋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북한의 전통적인 전략이군요. 방침이 전략적인 방침이 통미봉남이죠. 미국과 통하고 이제 한국은 배제한다는 건데 ICBM은 말 그대로 이제 미국하고만 거래하겠다. 여태까지
미국 입장은 한국이랑 같이 이야기하자 이런 거였는데 이제 북한이 이번에 주는 메시지는 미국이 자꾸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리랑 1대1 거래 안 하면 ICBM이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느끼는 위기의식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노림수는 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ICBM은 개발 안 할 수 있다. 또 핵은 수출 안 할 수 있다. 대신에 미군 철수하라. 네. 이런 카드를 이제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예.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미국과 관계를 잘 좀 만들어 놓지 않으면 미국이 한국 너희끼리 한번 고생해봐라 해가지고 미국이 철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한 가지 확실하게 한 거는 중국의 반발을 할 수 있는데 한미일 방위 협력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일본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외인데 여태까지는 한미를 같이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반발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예상을 했는지 미사일 그래서 예상했는지 일본까지 엮어가지고 완전히 못을 박았기 때문에 한미 간에는 당장은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일본을 넣었다고 하셨으니까 뭐 그 문제는 나중에 전략적인 거니까 좀 여쭤보기로 하고 오늘 독일 출국했죠 문 대통령이 그죠? 그 독일 연설 내용도 대폭 수정될 것이다. 베를린 선언 문제도 문안도 좀 수정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북 정책의 기조가 좀 바뀔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 그게 조금 난감할 겁니다. 원래 독일 가면은 약간 통일 화해 이런 메시지 보내지 않습니까? 드레스덴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야기했죠. 그렇죠. 박근혜 정부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근데 이제 독일 가서 약간 화해 대화 이런 메시지를 요거 아마 준비를 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은 조금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는 양해도 좀 구했고. 그래서 이제 한미일 방위 협력 이것도 양보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뭐 ICBM을 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압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독일 메시지에 좀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혹시 독일 가셔가지고 베를린 선언 문구에다가 타우루스 한 18,000기 수입해가지고 북한의 주요 지점 다 때리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겠죠, 그죠? 오히려 강하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까? 우리가 좀 약하게 나가면은 원래 뭐 북한의 특징이 센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고 그런 조폭 정부이기 때문에 조폭 정부라 그러길래 갑자기 이제 특검 때 어느 분이 조폭이라고 제보를 보고 조폭이라 그랬던 말이 생각나서 웃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딱 그런 김정은 정권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ICBM 여기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군사 그래야 되겠죠. 좀 대응 대응 수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께서 제안하셨잖아요. 안 그래도. ICBM 도발에 맞설 초당적 대북정책기구 만들자.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뭐 국회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나라가 아직도 정치 후진국이라고 느꼈던 게 분단돼서 6.25 전쟁까지 한 나라가 대북정책에 있어서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꾸 여야 싸우고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완전히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싸워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종북이냐 아니니 핵적 찬성이냐 반대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거를 좀 넘어서야 된다. 그러려면 좀 상설적인 그리고 초당적인 여야 정부가 함께하는 대북정책기구를 좀 만들어서 정부는 너무 독점하지 말고 또 야당은 바깥에서 비난만 하지 말고 함께 하는 가운데 좀 견제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떤 초당적인 정책을 합의를 해서 북한이 볼 때 저기는 이간질이 안 통한다. 남남 갈등 전략 안 통한다. 이번에 좀 이게 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뭐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은 보수가 그동안 안보에 기치를 내걸었던 쪽이었지만 이제는 뭐 진보도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회인 것 같고요. 주제를 추경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추경 심사를 불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원래는 저희들이 뭐
추경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는데 네. 지금 문제가 그 조상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조상무가 이제 조대엽 노동부, 예. 그다음에 김상곤 교육부, 예. 그다음에 송영무 국방부 이 세 분은 이제 저도 이제 조대엽 장관은 청문회 들어갔지만은 예. 너무 좀 떨어집니다. 예. 이게 급 이하다 해서 예. 그 저희가 뭐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저도 사실 문재인 정부가 빨리 조기 정상화 되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좀 무능하고 예. 또 공무원들한테 존경받지 못하는 이런 장관이 들어서면 예. 사실상 그 내부가 또 돌아가지 않습니다. 엉뚱한 일만 벌이고 하기 네. 때문에. 근데 지금 문제는 김상곤 내정자를 어제 뭡니까 북한에서 중대방송 한다 하는 그 시점에 예. 거의 제가 볼 때는 신북풍인데 북한 북풍 불 때 살짝 이 바람타기 했는데 예. 이제 지금 조대엽하고 송영무도 지금 재송부했지 않습니까? 청문 보고 해달라고. 예. 이것도 강행하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사람 보는 눈이 좀 떨어진다 생각이 듭니다. 조상무 이 세 사람을 보면 그래서 이거는 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좀 저희들이 쓴소리를 해야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조상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뭐 급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셨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출발하기도 전에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이신 상태에서 세발 자전거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안정적이라 그러면 지금 두 발로 가다가도 타이에 빵꾸가 난 이런 상태일 수도 있는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지지를 해 주시고 책임을 질 부분에 있어서는 혹독하게 책임을 지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관이 한번 가면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뭐 문제 없는 사람은 바로 당일날 채택해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울 건 지금 화끈하게 사실 도우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환경부 장관도 뭐 저녁 시간에 바로 했고요. 뭐 한 12시간도 안 돼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바로 경질되면 또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법 위반도 명확한 법 위반이 있고 증여 상속세법 위반하고 또 그 뭡니까 사립교육법하고 상법 위반도 있어서 그렇죠. 이제 이런 좀 명확한 부분은 또 그럼 몇 달 뒤에 또 청문회를 해야 되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도 그 뒤에 또 큰 문제가 불거지면 또 이제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좀 높아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지지율 좀 떨어지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중장기적으로 좀 보고 할 필요가 있다. 예, 아니 뭐 하태경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바른정당과 또 합치, 연합, 연정 이런 걸 생각한다면 꼭 당이 합쳐져야지만 연정이 되고 합치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 그리고 여당 의원님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조대엽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는 머리를 끌고 계시군요. 자기가 미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강력히 밀고 있나요? 그럼 뒤에서? 대통령이시겠죠. 그런데 하여튼 대통령께서 좀 이 부분은 좀 깊이 숙고해달라. 이건 정치 공세가 아니다. 정상화 좀 읽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홍준표 대표가 바른정당 우회 패스하고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인사하러 갔습니다. 그래, 홍준표 대표 보면 참 쓸데없는 노이즈 정치를 자꾸 하는데. 그래서 이건 좀 옛날식이다. 이렇게 안 하고 좀 품격 있게 해도. 결국 이런다고 당 지지율 안 오르거든요. 결국 바른정당 흡수하겠다 그러는데 사실. 당 지지율이 올라야 그게 되지. 사실 우리 정당 지지율이 더 오르면 우리가 흡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지지율 경쟁인데 홍 지사 전략이 과연 한국당 지지율을 높이는 전략이냐 아니면 그냥 개인 지금 성질대로 성질 정치하는 거냐. 좀 성질 정치인 것 같습니다. 홍준표 방지법이 뭡니까? 그거는 원래 도지사 보궐선거를 대통령 선거할 때 같이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이게 30일 전에 이게 돼야 되는데 법에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은 사퇴 시점이고 보궐선거는 선관위가 접수하는 시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2시 한 3분 전에 밤 12시 예. 사퇴해가지고 선관위가 접수하는 시점은 그 다음 날로 되게 해서 예. 보궐선거가 1년 지금 2개월 뒤에 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1년 2개월 동안 뭐 도지사 없이 굴러가게 돼서 예. 이런 거를 좀 막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